LA 경찰 항공정찰대. 이 신참은 베테랑 조종사 머피와 한조가 됐는데요. 오늘도 도시의 치안을 위해 출격합니다. 공중정찰과 지원 임무를 실행하는 이들. 이렇게 상공에서 거리를 관찰하던 그때 강도 사건입니다. 범인 추적과 체포를 돕는 하늘의 조력자. 수상한 차량이 보이면 본부에 알리기도 했죠. 그들의 유일한 낙, 어떤 집을 훔쳐보는 건데요. 차량에 있던 거수자가 행동을 개시합니다. 귀가하던 여성을 습격한 것. 신고 접수와 함께 출동합니다만 범인들의 목적은 그녀의 서류 같았죠. 월남전 후유증을 앓는 머피는 종종 패닉에 빠지곤 합니다. 어딘가 찜찜한 사건. 복귀는 했지만 아주 곤란한데요. 습격당한 건 정치인이었고 해필 머피가 근처에 있었기 때문이죠. 여차저차 꼬투리를 잡혀 결국 정직 처분을 받습니다. 팍팍하게 사는 터라 여친과도 은근 거리를 두었는데요. 고맙게도 그녀가 저돌적입니다. 정치적 행보가 주목받던 피해자는 결국 명을 달리했고 찜찜했던 사건 현장을 찾아온 머피. 남아있던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듣기 싫은 상관의 호출. 정직 중임에도 부른 건 새 임무를 위해서였는데요. 국가 행사를 대비한 특수 헬기를 모으는 거였죠. 합법인지 아슬아슬한 경계의 신형 헬리콥터 블루 썬더. 정찰이 주목적인 경찰 헬기를 군용 수준까지 끌어올린 기묘한 장비인데요. 테러 행위 등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겁니다. 막강한 화력이지만 한참 부족한 정확성. 실제 상황이라면 이건 대참사일 겁니다. 아무튼 시연 종료. 그런데 군 시절 앙숙이었던 상관이 메인 파일럿이라니. 우연이지만 아주 껄끄러운 만남입니다. 신경을 긁으며 약속을 잡는 둘. 실제 도심에 나가자는 건데요. 위험한 함정을 파는 대령. 알 리가 없는 둘은 뒤를 따릅니다. 결국 추락 위기에 빠지는데 베테랑은 베테랑, 최소한의 피해로 떨어집니다. 의심은 가지만 정황일 뿐 매우 빡이 칩니다. 나름대로 사건 조사도 하는 중인데요. 기묘한 단어가 마음에 걸렸죠. 사망한 피해자는 경찰력의 과도한 집행을 반대해왔던 겁니다.
블루 썬더도 포함된 위험한 계획. 어떻게 추진한 건지 엄청난 기체를 개발했습니다. 과도한 탐지 기능과 막강한 화력까지. 수집한 정보들은 이 테이프에 저장되는 시스템입니다. 드디어 야간 시험 비행, 대화 기록 기능도 있답니다. 직접 몰아보니 더 괴물 같은 성능. 정찰이라기보다 첩보 수집에 가까운 기능들인데요. 나쁜 곳에 쓰인다면 정말 아찔합니다. 국가 정보망까지 접속 가능. 그런데 머피의 자료가 이상합니다. 이제 복귀 명령이 떨어지는데 돌아오다 발견한 앙숙 대령의 차. 머피는 헬기를 돌립니다. 대충 본부를 속인 뒤 대령 추적을 시작했죠. 뒤가 구린데 그때 등장한 그 단어. 블루 썬더를 통해 뭔가 엄한 짓을 하려나 봅니다. 게다가 그가 향한 곳은 정부 청사. 첨단 감지 기술로 추적을 이어나가는데요. 역시나 위원 암살은 이자들의 짓. 국민을 위협할 음모를 꾸미는 거였죠. 이제 머피가 타겟. 놈들 작전의 핵심이 바로 이 블루 썬더인 겁니다. 엄청난 대화를 들었고 들은 걸 알게 된 그들. 일단 데이터를 확보해야 합니다. 벌써 취해진 조치. 가장 중요한 건 현장 녹취본이겠죠. 일단 똘똘한 신입은 이미 떠난 뒤 얼마 후 신입은 습격을 받는데요. 기지를 발휘해 열심히 도망쳐보지만 결국 사망한 신입. 게다가 수배까지 당했습니다. 신입의 똘똘한 조치대로 다시 헬기를 찾은 머피. 기특하게도 비밀 장소에 자료를 숨겼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린 머피. 이제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일단 방송사에 전화를 넣은 뒤 여친을 출동시키는데요. 아무리 믿을 사람이 없어도 그렇지 좀 너무한 것 같긴 합니다. 퀘스트를 완료한 그녀. 이제 그녀도 타겟이 되었습니다. 경찰 자체가 적이 된 기맥힌 상황. 시건방지게 감히 싸움을 걸어왔군요. 위험에 빠진 그녀를 지켜주는 수호신. 방송국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만 어둠의 세력은 곳곳에 뻗어 있었죠.
역시나 언론 선동까지 곁들이는데요. 이젠 전투기까지. 시민 안전은 개나 주라는 듯 미사일을 갈깁니다. 단단히 돌았는지 빌딩마저 파괴. 이젠 역습의 시간인데요. 저 비싼 F-16이 작살납니다. 결국 지지를 쳤지만 뛰쳐나가는 한 남자, 대령이었죠. 역시 보통 상대는 아닌 악인이었던 것. 충격의 자료는 잘 넘어갔고 정신 나간 조종사들의 대결. 시민 안전 따위는 알 바가 아닙니다. 드디어 필살기 360도 루프 기동을 통해 결국 빌런을 처단했죠. 모든 걸 불태운 머피. 시커먼 음모는 블루 썬더와 함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1983년작 블루 썬더였습니다. 항공 순찰대에 도입된 최첨단 헬리콥터. 그 기체의 장비나 공격력보다 무서운 건 일부 세력들의 시커먼 꿍꿍이었죠. 먼저 영화 첫 장면에 등장하는 설명 문구. 결론부터 말하자면 뻥입니다. 지금은 언젠가부터 사실상 소송 등 법적 책임을 피하거나 연출임을 알리는 용도로 쓰이게 됐죠. 하지만 그 당시엔 노빠꾸, 몰입감을 올리기 위한 연출 요소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영화들에 쓰였는데 그중 제일 열받는 건 우리 채널 첫 리뷰작 바탈리언, 좀비 드럼통 사태가 실제 일어났던 일이라는 혼이 담긴 구라를 치고 시작했었더랬죠. 암튼 안내문을 보면 블루 썬더가 실전에 사용되고 있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영화를 위해 프랑스 헬기 가제를 개조한 겁니다. 멋들어지게 만들긴 했지만 실제로 도심 등을 비행해야 했기 때문에 안전검사 등 빡센 검증 끝에 이륙했다고 하죠. 이 기체는 프라모델로도 출시돼 많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영화는 꽤 짭짤한 수익을 올리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헬기 액션물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대표적인 게 84년의 출동 에어울프입니다. 비교적 현실적인 장비를 묘사하는 블루 썬더와는 달리 에어울프는 방탄 합금 바디, 스텔스 기능, 초저소음 비행, 다양한 미사일 발사에 무려 마하 2까지 속도를 내는 비현실적인 설정입니다. 거기에다 악당을 때려잡는 다양한 에피소드 덕에 굉장한 인기를 누린 에어울프였는데요. 오늘의 블루 썬더 역시 영화 성공에 힘입어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영화 엔딩에선 열차에 파괴시켰지만 알고 보니 또 다른 테스트 기체가 있었다는 것. 이 두 번째 블루 썬더와 지상 지원 차량 롤링 썬더가 활약했습니다만 첫 시즌 조기 종영해버리고 말았죠. 감독은 존 베뎀, 각본은 바탈리언 에일리언의 댄 오베넌이 맡았죠. 주연 머피 역엔 로이 샤이더, 조스 1, 2에서 활약했던 배우입니다. 일설엔 조스 3편에 출연하기 싫어서 머피 역을 맡았다고 하죠. 그의 숙적 코크란 역엔 말콤 맥도웰. 실제로는 비행 공포증이 있다는데 배역 때문에 비행하며 촬영까지 해냈습니다. 하지만 촬영 전후로 구토가 일상이었다는군요. 눈치채셨나 모르겠지만 극중 신참 파트너 역할의 배우 다니엘 스턴. 그는 훗날 좀도둑이 되어 케빈네 집을 털게 됐다고 하죠.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주는 추석 특집 코미디 영화입니다. 안녕.